한복더위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이럴 때는 이열치열, 입맛을 돋구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서울의 한 음식점. 들어가자마자 빼곡한 손님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인데 얼큰한 국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말이 필요 없는 그 맛. 바로 이열치열 여름에 더 맛있는 부대찌개가 오늘의 요리.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들의 감탄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지 저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봤더니 햄과 소시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우스보다 한 2배 이상 많거든요. 거기다 소고기까지 더 얹어서 양이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리 주문이 없어요. 특이한 점이 김치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찌개에.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른 식당과 달리 부대찌개에 김치를 넣지 않는다고. 부대찌개는 소시지 양이 많아야지 부대찌개지 김치가 많이 들어가면 김치찌개 맛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넣지 않습니다. 대신 쑥갓이 들어가는데 쑥갓이 들어가는 이유는 고춧가루의 텁텁함과 그리고 소세지와 햄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깔끔한 맛이 납니다. 사장님 그럼 찌개에 특별한 국물 비법이 있나요? 저희만의 간장 소스 비법으로 국물 맛을 내고 있습니다. 간장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대찌개 사업에 올인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저기 난소암 말기셨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수발을 못하니까 제가 회사를 간두고 병수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병원비도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또 동대문에다가 한옥 폐가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대찌개를 시작하게 된 거죠. 끝내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셨지만 그때 쓰라린 경험들은 지금이 있기까지 큰 도움이 돼주었다. 당시 개발했던 사연 있는 간장 소스와 쑥갓, 콩나물, 파 등 신선한 채소를 기본으로 각종 햄, 소시지와 유부, 그리고 부산에서 직접 공수한 어묵과 소고기도 듬뿍 올린다. 그 위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치즈를 올리면 준비 끝! 테이블에서 직접 조리하며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손님상으로 나간다.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된다는 이 집만의 특별한 부대찌개. 입소문 따라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을까? 야채를 좀 드시면서 이제 국물이 좀 우러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야채는 샤브샤브식으로 드시면 돼요. 채소는 푹 익기 전에 먹는 게 핵심. 과연 그 맛은? 고기의 그런 느끼한 맛을 싹 다 잡아주니까 향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쑥갓이. 느끼하지도 않고 좀 담백하게 나와요, 쑥갓 때문에. 네, 그럼 고기를 한번 먹어볼 텐데 보통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쓰니까 기름기도 없고 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위를 잊게 만드는 뜨끈한 국물도 일품인데 와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 다른 부대찌개는 약간 텁텁한 맛이 있는데 이 부대찌개 국물은 진짜 깔끔하게 입안에서도 떨어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고급 소세지인데 특히 곱창으로 만든 특제 소시지는 사장님의 자부심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보던 햄 맛이 아니라 정말 고급 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 드려요. 부대찌개를 반쯤 먹었다면? 라면 사리는 처음부터 안 넣고 나중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 라면은 튀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못 넣게요. 처음에 넣으면은 국물 맛이 변하거든요. 라면 사리를 넣어 부대찌개의 두 번째 맛을 즐긴다. 이제는 김치를 넣어 매운맛을 더해도 좋다고. 지금 라면 사리를 넣고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이 라면 사리 너무 맛있어서 남자분들이나 양 많은 분들이 오시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나요? 아니, 저희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면하고 공깃밥은 계속 드려요. 무한리필. 그럼 남자분들 정말 많이 드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드세요. 정말요? 얼마나 더 많이 드세요?
거의 1인당 1개 정도 밥하고. 특히 저녁 메뉴인 일명 사장님 맘대로 두루치기에는 오징어, 주꾸미, 낙지 등 들어가는 재료가 매일 바뀐다.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이 오징어. 매일 드시면 몰리니까 내용물을 항상 바꿔서 손님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손님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사장님의 센스인 셈인데 이것이 바로 오징어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두루치기다. 통통한 콩나물과 신선한 채소를 얹으면 드디어 완성! 매일 재료가 변하는 사장님 맘대로 두루치기는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메뉴라고. 특히 저녁에만 맛볼 수 있으니 더 맛있게 느껴진다. 맛있어. 소스 같으면 맛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돌뼈 직화구이 역시 저녁에만 맛볼 수 있다. 이게 매운 소스인데요. 이거는 100% 청양고추로 만든 건데 사업자는 뭐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뭐 캡사이신을 넣는데 그 인체 이해식품이거든요. 몸에 안 좋아서 저희는 넣지가 않고 있어요. 사장님의 고집이 들어있는 오돌뼈 직화구이. 손님들에게 술안주로도 사랑받고 흉내낼 수 없는 매운맛 덕분에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그 맛에 반해 요즘은 여성들도 점점 많이 찾고 있다고. 직화구이에 구워서인지 더 담백하고 오돌뼈의 고기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매콤하면서 씹힐 때 그 오돌뼈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어요. 네, 오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부대찌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찌개가 되는 게 목표고, 앞으로 더 맛있는 부대찌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누구나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소식을 찾아 전남 한평을 찾은 제작진. 옛부터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평은 한우축제와 전국 최대의 나비축제, 그리고 대규모의 국화축제로도 유명하다. 그뿐 아니라 쌀, 단호박, 한우 등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한데 꾸집동은 전남 서해안에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 한평은 최대의 군락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평군은 계룡안 함량이 전국 평균이 0.1ppm보다 약 10배가량이 많아서 고품질의 꾸집동 원료가 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영양 성분이 많은 토지를 자랑한다. 특히 이곳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꾸집봉 나무의 군락지로도 아주 유명한데 꾸집봉 열매는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아직은 파란 상태로 한창 익고 있는 중이다. 이게 9월 되면 수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열매지만 9월 달에는 빨갛게 익으면서 탁구콩만하게 커집니다. 아주 맛있는 당도가 높은 그런 열매로 변하게 되죠. 이랬던 꾸집봉 열매가 수확기에는 이렇게 변하는 것. 굿가시나무, 가세퐁 등으로도 불리는 꾸집봉 나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1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특히 꾸집봉은 항산화와 항암 및 당뇨와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잎과 줄기의 추출물로 기능성 실험을 한 결과에서도 꾸집봉의 혈당 강화 작용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꾸집봉은 일반 뽕과 녹차에 비해 성인병 예방에 좋은 가바와 루틴 성분이 수십 배가 함유되어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 줄기에서 나오는 이 액체는 뭘까? 꾸집봉 진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액을 플라보노이드라고 그렇습니다. 꾸집봉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채취되는 100가지의 약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약성 성분을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약초가 이 꾸지뽕입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농약도 쓰지 않는다고. 저희 한평 꾸지뽕은 이렇게 잎을 따서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무에 뿌리는 것은 농약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때려들 만한 약이잖아. 친환경.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는 약. 바로 고칼슘, 셀레늄 농법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 저희 한평 꾸지뽕 영농조합 법인에서 재배하고 있는 꾸지뽕에는 모두 친환경 비료와 친환경 농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꾸지뽕에 뿌리는 원료를 제가 직접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마실 수 있을까? 이게 100대1로 희석한 겁니다. 망설임 없이 마시는 담당자.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저희들은 친환경 원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 꾸지뽕을 먹으면 칼슘과 셀레늄 보충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쓰이는 원료는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저희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배양실에서는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유산균, 강합성 세균을 배양해서 농가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유용 미생물은 친환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꾸지뽕 농가에서는 초기 뿌리 할착 등이나 병해충 예방, 그다음에 화학비료 사용을 조금 자제하고 또 유기농 실천을 위해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의 꾸지뽕은 친환경 농산물로도 인증받고 잔류농약 검출 실험에서도 합격점을 얻었고 기술센터에서도 꾸지뽕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시도하며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꾸지뽕 열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엑기스 제품도 출시했고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환과 미용 비누까지 개발했다. 한평 꾸지뽕의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꾸지뽕을 재배하는 수많은 농가들이 2001년 이후부터 강원도 고성을 포함해 신안, 순창, 장흥, 또 밀양, 또 김제 등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묘목을 분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이었던 강원도 고성을 비롯해 신안, 순창, 장흥 등 많은 지역에 한평 꾸지뽕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법인 제6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서 11년 1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3가지의 그 효능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암 활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 꾸지뽕 추출액 내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그러한 작용을 했으리라 이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당뇨 활성이 우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물 실험에 의해서 마우스 내에 혈당치를 아주 저하시키는데 아주 우수한 그 효과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꾸지뽕 식초, 와인, 환 등의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저희들은 한평 꾸지뽕 영농조합과 경북대 그리고 저희 그린 이노텍 연구소가 산학연 기술 개발로 꾸지뽕 식초와 환을 특허 등록받았으며 앞으로도 꾸지뽕을 더욱더 연구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00가지 약초 중 으뜸인 꾸지뽕을 약용식물로 개발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평 꾸지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후지법 최고야! 여러분,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2008년 군인들의 인권과 관련해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사건이죠. 최근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에 수십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의 교양 교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불온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군기가 빠진 거 아니냐, 군 법무관들이. 오늘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지영준 변호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 이곳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지영준 변호사를 만났다. 파면 이후 3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그는 지난해 이곳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해 전 지영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법률계를 들썩이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셨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8년 10월경입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안들이나 대한민국사 같은 좋은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가지고 군내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파면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그때 가족들, 특히 아내와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셔서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특허법 저작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공대 분야가 하나 필요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변호사할 때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공하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지영준 변호사는 이곳에서 9명의 각 분야 변호사들과 협력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다시 법조인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젊은 변호사님들 주축이 되어 2012년에 서울과 대전에 새롭게 출범한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민형사 가설을 비롯해서 노동, 조세, 행정, 특허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중에서 그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크게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이라 하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특히 발명 같은 것을 보호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특허법, 실용진화법, 상표법, 디자인법 같은 것을 말하고요. 저작권이라면 우리가 문학,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부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 역시 대전에 있어 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데 이미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는 변리사들과의 교류를 놓지 않고 있다. 특허나 실용신화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발명 분야는 변리사님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님들과 계속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배우고 익혀야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행정소송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대전의 교육계와 학원계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댄스 스포츠 학원 판결인데요. 댄스 학원을 학원으로 보느냐 또는 체육시설로 보느냐 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댄스 스포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등록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이 학원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이다 해서 건축법 위반이다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원 원장들이 소송을 하고 법원이 학원이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덕분에 원고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이는 법의 맹점을 바로잡은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지영준 변호사. 네, 어렵게 다시 법조인의 자리로 돌아오신 만큼 참 소중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꾸는 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저희 법인 구성원들과 함께 정직하고 친절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영준 변호사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과 세종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멋진 변호사님으로 활약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